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의도에 불꽃놀이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벌써부터 인터넷상에서는 명당 자리가 어디냐, 괜찮은 카페 어디냐 이런 것들 이제 정보 교류가 좀 한창 이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흘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불꽃놀이 가서 좀 선선한 바람과 함께 아름답게 하늘을 수놓는 그 불꽃놀이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 전에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고민들 확 떨쳐버리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1시간 동안 그 고민들 싹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출발하도록 할게요.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2077-6330번 지금부터 전화 열어둘게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여기서 다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전해주시면 되고요. 02-797-0300번으로는 문자 이용하실 수 있는데 무료로 문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에 맞는 세심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많죠. 그러다 네, 보니까 많습니다. 투자를 어디다 해? 어떤 거 골라?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네, 대표님. 평수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아파트 크기를 놓고 봤을 때, 좀 요즘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좀 큰 규모를 좀 선호한다라는 어떤 뭐 지표들이 뭐 나왔다고 하는데 진짜 이런 분위기가 일로 가고 있는 건지 뭐가 유리할까 궁금해지거든요.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대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뭐 40평대 이상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지금 안 그래도 뭐 소형은 언제든지 인기가 아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지금 다들 그럴 것이다 하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기가 있고 33평형대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 가운데 지금 40평대나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초이스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것이 가격이 떨어질 것인가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샀을 때 프리미엄이 붙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사가 그렇죠. 상당히 높은 가운데 지금 이제 일부 학자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엊그저께도 한 언론사에서 이제 발표들이 있었어요. 뭐 일본 경제가 800대까지 뭐 내려갈 것이다 엔화 가치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뭐 엔화 가치가 800대로 내려가면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일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뭔가 관리를 해서 그렇게까지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예상치가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자체가 지금 뭐 올린다 그러죠. 그것 때문에 한국 부동산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좀 미비하게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에 지금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지금 3.8%대 예상을 했다가 3.5%대고 지금 3.3%까지 보고 있는데 3%만 돼도 괜찮은 성장률인데 3.3%라는 것은 통화량이 국내에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통화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금전이 어디로 갈지 뭔가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예금금리라든가 아니면 뭐 증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여러 군데로 자금 부동산이라든가 뭐 갈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예금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금금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사실 자금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한 5천억인가요? 3%대의 적립금을 이금융권에서 했는데 한 며칠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금리가 떨어지니까요, 자금이 갈 곳이 없고 또한 부동산하고 증권밖에 증시시장밖에 갈 곳이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한쪽에서 저도 이제 들은 소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그 사실은 외제 자동차라 그러죠. 그것도 한 10%대 이상 15%대 이상 차지를 한다는 것은 한 3, 4년 전에 저희 33평대가 미분양이 난 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돈이 없어서 안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게 되면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사지 않은 그런 결론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봤을 때 지금 심리적인 요인이 그 통화량이 갈 곳이 없어서 증시나 부동산으로 간다고 예상을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정확한 심리로 따라오게 됐어요. 그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38평대나 40평대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예. 거예요. 근데 이 25평대나 33평대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33평대도 사실은 안 사서 사람들이 떨어질까요?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돈이 없어서 안 샀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2017년도까지는 그 물건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2017년도 가서 다시 한번 한국 경제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계속 주시하시면서 그러면서 2017년도 되기 전에라도 38평대나 40평대, 50평대는요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33평대를 실거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시장 조사 후에 너무 비싸게 사시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이다 그러면 사셔도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잘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 이후까지는 33평대는 괜찮겠지만 그 이후 평수 것들은 지역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매입하시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이런 생각하시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지역은 이건 어때요? 라고 묻고 싶으실 거예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볼 만한 곳 어디에 있을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두고 있어요.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러 갈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반갑습니다. 궁금증 때문에요? 네?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제가요, 네네. 강남구 압구정동 예. 10현대 아파트 34평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2009년도에 매수해서 지금 전세로 임대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저게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을 할 텐데요, 앞으로. 그죠? 그쵸. 예. 재건축을 하기 기다려야 전에 되니까. 발표할 때 값이 오를 때 파는 게 좋은지 네네. 아니면 재건축이 다 끝나서 완성이 됐을 때 파는 게 더 좋은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 이제 오랫동안 이 부동산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건데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 저희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대표님. 네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현대아파트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상담도 되게 많이 오시고, 세미나도 되게 많이 오시는데, 또 그러세요? 이렇게, 예, 또 전화로도 만나 뵙게 됐네요. 예. 우선은 이제, 그 압구정 신현대 그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래 입지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강남에서는 최1순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1순위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어떤 재건축 바람이 불면요 가격이 밑도 끝도 없이 혼자 일찍 쭉 올라가요. 그리고 네. 떨어질 땐 제일 늦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재건축 기대감이 엄청나게 좋았던 것이죠. 한강 르네상스 이야기가 나온 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곳이긴 한데 네. 어찌됐든 지금 현재 그 이제 박원순 시장 이후부터 이제 개발을 워낙 좀 싫어하시는 분이라 그 이후로도 가격대가 좀 많이 이렇게 빠진 거를 볼 수가 있는데 2009년도면은 가격대가 사실은 지금 그때 매입을 얼마에 하셨죠? 13억 3천이요. 13억 3천. 그러면 지금은 그 빠졌던 가격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시 지금 좀 올라찼을 텐데요. 저는 현재 가격은 모르겠어요. 안 알아봐서. 14억대 한 초반 됩니다. 14억 한 3천, 4천 이렇게 돼요. 33평대면.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 지금 이게 재건축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예. 지금 당장 매도하고 다른 타이밍으로 넘어갈 것이냐. 근데 예. 결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여건 우리 그 시청자분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 시장은 계속 지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임대 비율이 줄어들었다든가 특별계획으로 묶였을 때 용적률이 높아진다든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뭐 길 건너 쪽이 아니죠. 바로 우쪽으로 잠원동 이쪽에도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분양을 하고 있어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그런 심리 요인 때문에도 오는 것도 있고 워낙 그동안에 재건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계속 시장이 좋아지니까 당장은 매도하지 마시고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있겠다는 생각은 그것도 조금 고려하셔야 돼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자제분한테 아예 주시거나 뭐 이럴 게 아니라 그러면 거주하시기엔 상당히 편하실 거예요. 근데 뭐 전세를 줬든 월세를 줬든 어쨌든 재건축 시장이 지금 더 좋아지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바람은 조금 더 타실 것 같으니까 당장 네. 매도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셨다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매도를 해서 뭔가 자산 가치를 다른 방향으로 불리시든지, 왜냐하면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바람 탈 때까지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기 아, 때문에 현찰이 곧 필요한 상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개발, 네. 여기 재건축 된다는 게 끝까지 간다는 게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비대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현재 그냥 갖고 가세요. 아, 네. 네. 시청자님, 일단 좋은 방향으로 뭔가 흘러가는 분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예. 지금은 좀 가만히 좀 지켜보고 여차 싶으면 다시 한번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뒷분 또 기다리고 계세요.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에 대한 궁금증이신가요? 네,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예. 서초구 반대동 조구 방배도. 920. 네. 921-17번지 그 예. 연립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2006년도에 구입을 해갖고 네. 네, 지금 전세를 주고 있어요. 아하. 예. 네, 그래서 이걸 언제 팔아야 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인천 연수구에 있는 그 연수동에 있는 시형 1차 그 전세기구 하나 사도 되는지 궁금했어요. 하나는 서초구는 보유하고 계신 거고 네네. 연수구 쪽은 요거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시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부동산 점검해 볼게요. 네. 예, 대표님 받아주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예. 방배동에 지금 물건을 갖고 계시네요. 예. 네네네. 혹시 그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06년도에 샀어요. 2006년도. 네. 매입을 얼마에 정도 하셨나요? 그때 한 2억대 초반요. 2억대 초반에. 지금 전용은 몇 평 하시죠? 그게 한 16평 정도 나올 거예요. 방 16평 정도. 네. 지금 가격이 뭐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지역이 워낙에 지금 계속. 모르겠어요, 거기가. 어떻게 됐는지. 가격도 지금 모르겠어요. 네. 지금 그쪽에 신축이랑 비교를 하셔가지고요. 신축 자체의 가격이 내 물건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이다. 근데 신축이 3억이다. 근데 지금 2억에 사셨는데 신축 비례 3억짜리 3, 7에 21 그러니까 한 30% 이상 지금 2억, 3억에 대해서 30%면은 한 9천만 원 돈 되는데요. 네. 그 이상 만약에 가격이 올랐다, 신축보다 그 차이가 났다 그러면 물건이 더 이상 오를 일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자금을 회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주변에 신축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요. 신축 가격이 전용 15평짜리가 매가가 얼마 하고 물론 역세권에 있는 것도 하지만 지금 이제 위치 약간 이제 그 시청자분 갖고 있는 그 물건의 위치 근처에 있는 물건하고 가격 차이가 30%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이상 올라가긴 어려운 게 그냥 신축을 사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이다 그러면 매도하시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연수구 말씀하셨어요? 네네. 예, 연수구. 그게 지금 시향아파트 1차 살려고 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왜 살려고 하는지. 금액이 예. 전세기고 살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소액으로 그래서 궁금해가지고요. 소액 얼마를 주고 사시려고 그런 거죠? 한 3천 정도 주면 사겠더라고요, 전세 끼고. 전세 끼고 3천. 네. 자, 시형 아파트는 전세 끼고 3천 주 의미가 좀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살려면 더 일찍 사셨어야 돼요. 아예 예전역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가격이 좀 찰 대로 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월세를 받는다고 해도 보통 뭐 한 적은 평형이 한 1,000에 50 정도 이렇게 세 월세가 나오는데 월세 외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를 사는 거 외에 뭐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3천이라고 그러시면 차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중심지에다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를 그런가요? 들자면 얘가 5년 있다가 나한테 이 아파트가 한 3천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를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뭐 전철로 인한 외부 유입이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 내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전철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그냥 인천 지하철하고 수인선밖에 없거든요. 네. 전철이. 네. 그것은 그냥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좋을 뿐이지 외부에서 유입해가지고 뭔가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네. 수요자는 거기서 그렇게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입을 하지 않고 세만 들어가죠. 전세만. 네. 월세나 뭐 전세는 들어가는데 매입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택을 꿈으로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사고자 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럼 매수자가 좀 얄팍하다. 매수자의 층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은 이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의 수요층이 조금 더 두터운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투자 가치가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는 똑같이 뭐 1,050을 받든 1,060을 받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금전에 따라서. 3천 정도면 월세 투자보다는 전세 투자로 차익을 보는 걸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심지에다 투자하시는 걸 권장을 좀 해드릴게요. 그 시형 아파트는 그냥 매입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아, 예. 네. 그러면 그 지금 방배동 빌라는 지금 파는 게 좋은가요? 아, 그것은요, 네. 그 신축하고 비교를 좀 가격대를 비교를 해보셔서 가격대가 신축하고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30% 이하면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네. 매도하셔라 이거죠. 만약에 주변 네. 부동산에 물어보시고요, 네. 소통하기가 어려우시면 저희 다시 이제 방송상으로 자세히 설명 못 해드리니까 전화를 다시 하셔가지고 저희 그 사무실에 세미나 때 오시면 제가 그걸 상담을 해드릴게요. 아, 예. 네네. 왜냐 가격을 알고 연락을 좀 왜 빌라라서 워낙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방배동이 네네. 지금 막 뜨고 있는 데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가격이 좀 그렇거든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아, 그래도 결정 내리기 전에 전화 잘 네네.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네. 연수동 쪽도 점검을 해봤고요. 자, 뒷분은 또 어떤 곳에 대한 궁금증이실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습니까? 예, 다름이 아니라 노원구 하계동의 을지병원 맞은편에 한신 아파트요. 네네. 예, 거기가 뭐 작은 평수가 11평부터 13평, 15평, 17평 이렇던데 네. 거기가 지금 우리 애가 11평인가 거기에 전세로 9천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매입 그 아파트가 한 20년도 넘었고 앞으로 사놓으면 될지 안 그러면 전세로 있는 게 나을지 예, 월세로 예. 이게 뭐 40, 뭐 500에 45, 50 이렇게 바뀔래 아하. 월세로 사놓고 월세로 놔도 괜찮은지 예. 그런 거 궁금했어요. 예, 일단은 20년이 지났으니까 혹시 개발 바람 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노원구 하계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청자님. 네, 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지역적으로 이제 그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중에 가장 좋은 곳은 중계동인데 요즘 재건축 바람이 불어갖고 상계동이 지금 좀 난리가 좀 나 있는 상태고 뭐 그런 상태인데 하계동에 지금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매입하려는 목적은 이렇게 자꾸 적은 평수라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투자 가치가 좀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아, 적은 앞으로. 평수가 대세라서 네. 25평 이하의 적은 평수는 이제 대세 얘기가 지역적으로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중심지 뭐 예를 들자면 중심지에 있는 적은 평수는 인기가 정말 좋겠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물론 아파트들밖에 없기 때문에 적은 평형의 아파트로 앉아 있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우선은 지금 매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매입하려고 하는 가격이 얼마죠? 그게 나오는 게 1평 같은 경우는 1,300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1,400까지 거래되더라고요. 1,300, 1,400대. 아, 가격대 굉장히 센 편입니다. 네. 네네네. 1억 예, 3천, 1억 4천. 예, 1억 3천에서 2억 4천. 그렇죠. 좀 이상했어요. 자, 1억 3천에서 1억 4천대. 예, 월세 500에 40 정도.
네, 투자 가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차익은 더 나기 어려운 게 88년식이면 상당히 오래된 주택이고 또 층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내용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냥 전세나 월세로 그냥 거주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 매입을 해서 뭔가 수익을 내기에는 금전적인 기회비용을 너무 많이 여기다 잃어버리고 계시는 게 이것이 차익이 날 때쯤 되면 다른 것은 한 3, 4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월세 수요자에 대한 레벨이 저희 세미나 때 오시면 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수요자의 레벨이 가장 중요한데 임차금을 줄 수 있는 수요자들이 레벨이 조금 낮게 되면 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40이든 50이든 60이든 줄 수 있는 레벨이 돼야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인플레를 따라서 내 물건도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그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지역적으로 임차 레벨이 조금 낮다. 그것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재개발에 대해서 재건축도 마찬가지인 게 조금 평형이 너무 적어요. 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어렵습니다. 그중에 평형을 넓혀서 간다 그러면 반은 나가셔야 돼요. 청산되셔야 되고 반만 남아야 되는 이런 그림이라 층수 너무 높고 그래서 이것은 매입하시는데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맨 그 아파트 단지인데 큰 평수 같은 거는 괜찮습니까? 예, 지금 어떤 쪽 큰 평수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 같은 단지인데도 뭐 평수가 30몇 평, 뭐 20몇 평짜리도 있던데 그런 거는 살기가 너무 편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병원도 가까이 있고 마트도 주변에 다 있고 흔히 걸린 신세도 다 있죠. 이 한신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곳은 소형평 위주로만 되어 있거든요. 예예. 그럼 어디를 한신 청구도 같이 있었대 그 단지 안에. 그러니까 이 한신 아파트 자체가요 소형평 위주로 돼 있었기 때문에 33평대 이상 없어요. 조그만 거밖에 없고 아마 다른 단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한시 작동 있고 뒤에 같은 단지 연결지가 청구 아파트라고 좀 큰 그러니까 예 한신 말고 뒤에 청구 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죠? 예. 거주하시기에는 뭐 무리가 없을 수 있겠지만 차익을 내시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 그러니까 사는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차익을 내 가지고 뭔가 프리미엄을 받아먹기엔 지금 바람이 이미 좀 불었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법이 바뀐다고 해도 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남들 성장할 때 여기다 돈을 넣어두시게 되면 나 혼자 가격이 안 오른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여기다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투자하시는 게 맞고 아파트 투자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비용이 투자를 얼만큼 할 것이고 투자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월세 받을지 아니면 전세로 해도 괜찮은지 몇 년을 받는지 매도 타이밍은 언제 할 건지 그런 것들 상세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는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오셔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투자 지역을 선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러시구나. 네네네. 방송 이후에 시청자님 전화 한번 주셔도 좋아요. 예. 네, 언제든지 02-2077-6330 전화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자, 사시기 전에 전화는 잘 하셨네요. 안 그러니까요. 사시는 걸로. 네. 맞아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항상 언제든지 저희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노크해 주세요. 저희가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 들어와 있는데 점검하러 갈게요. 보시죠. 네. 자, 5903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위례 신도시의 위례 자이아파트 분양을 고려하고 있는데 전망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위례 신도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지금 위례 자이 받아도 되나요? 뭐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답변은 뭔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아파트 분양으로 위례에서 마지막에 남아 있는 거거든. 이 나머지는 다 그 주상복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굉장히 경쟁률이 굉장히 셀 거라고 보는데 청약저축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시되 입주 때까지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1년 뒤에 이제 전매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리미엄 피를 받고 빠져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적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 이제
미래 저희 세미나 때 오신 분 다 말씀해드렸어요. 오셔서 무조건 들어가되 당첨이 되시면 프리미엄을 받고 갖고 가지 말고 빠지시는 걸로 이렇게. 네, 사는 건 말씀드렸죠. 좋은데 액션을 제때 잘 빠져나와야 그쵸, 된다는 네, 거 매도 중요하다는 타이밍, 거 네. 말씀드립니다. 자, 이러저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 이곳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하반기 투자 지역 세택세 전략 챙겨드립니다. 10월 4일 토요일, 10월 6일 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러셨잖아요. 소형이 대세니까 좋을 것 같아서 혹은 적은 투자 자금을 투입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 보여서 네네네. 이걸 투자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이런 네네. 오류를 범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직접 가면 다 해결을 해주시나요? 아, 그럼요. 오시면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네.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방송에서 얘기를 다 못 해드려요. 그럼요. 그래서 오시는 네. 분들은 저희가 그래도 좀 개운하게, 청양고추처럼 어허, 이렇게 네. 말끔하게 칼칼하게? 이런저런 의논을 좀 많이 해드리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세미나 때 많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이후에도 02-2077-6330번으로 계속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짜배기 매물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지역 상관없이 어느 곳에 우리가 돈 벌 만한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02-2077-6393번 지금부터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물과 관련한 궁금한 것들 모두 여기로 전화 주시면 해결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그리고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김철문 이사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사님,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예, 중구 쪽의 중심인 신당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당동 하면은 상업과 업무시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임대차 수요가 널널한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의 수익성과 황금성을 갖춘 투룸 다세주택 역세권의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뒤에 만나볼 거고요. 김연아 소장께서는 어떤 매물 준비하셨을까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소장님. 네, 앞으로 이제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이주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중에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매물 준비했고요. 두 번째 매물은 한남 뉴타운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3억 원대 매물 좀 한번 방송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3억 원대 한남 뉴타운 3구역 네.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기쟁이 두 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매물은요, 대치동 먼저 볼게요. 다세대 주택 3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2003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5층 건물 가운데 2층입니다.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3억 2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6천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강남구 대치동에 이 가격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장님 어떤 추천 포인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요, 뭐 현대자동차에서 이번에 뭐 한전부지를 매입한 것처럼 그런 호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 교육적으로는 그 자사고 폐지가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강남 학군이 좋은 곳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남 그 학군에 따른 그 효과를 더욱 볼 수 있는 기존에 이제 자사고 때문에 약간 피해를 봤던 곳이 바로 이 대치동이라고 할 수 있다면 자사고가 폐지되면은 바로 그 반사이익을 보는 데가 바로 이 강남 대치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추천 포인트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그 본 매물의 추천 포인트는요. 지금 현재 한 티역이거든요. 분당선에서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에 근접해 있고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매물의 단점 같은 경우는 집을 잘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대신에 집을 보신 분은 바로 계약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그런 네. 매물입니다. 그만큼 위치가 좋고요. 그다음에 구조가 잘 빠진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추천 포인트는 바로 이 재건축 이주 수요를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강남의 재건축 이주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모두 10만 세대가 넘게 되는데요. 자, 이 세대가 모두 이주했을 때 강남에 계신 분들은 강남에서 떠나기 싫어하시거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가격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지금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들의 전세가 수준은 좀 낮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본 매물 같은 가격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 8천만 원으로 전세 가격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뭐 학군 수요도 있고 다 모든 게 다 맞춰지지만은요. 앞으로 그 인근에 있는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지금 현재도 지금 10%에서 20% 한전부지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차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당 거의 4억 원대에 지금 낙찰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4억 원대면은 지금 현재 강남역 일대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강남역 대로변 쪽에 거래 가격이 평당 4억 5천 꼴입니다. 평당 4억 5천 꼴이면 지금 현재 미래 가치로 지금 벌써 가격이 매겨졌다 했을 때 다 완공된 후에 그 주변 인근에 미치는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바로 그 인근입니다. 대치동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톡톡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봤을 때 어떤 기대감이 좀 형성되는 곳에 있는 매물입니다. 주변 위치 좀 볼게요. 뭐 분당선 한 티역에서 네. 근처 또 뭐 다른 역은 없을까요? 인근에 한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가시면은요. 네네. 한 2호선 선릉역까지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3호선 대치역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역세권을 도보 10분에서 15분, 5분, 3분 이렇게 다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역세권 효과도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그 인근에 지금 다 학원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학원이 쫙 이렇게 집 앞에서부터 학원이 그 자리 잡고 있는 학원가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학원가에 따른 가치 상승에 따른 그 톡톡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학원가뿐만 아니라 3종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 전환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3종 일반 주거 지역들이 지금 이 지역 일대에 준주거 지역으로 종 상향이 됐거든요. 본 매물 역시 얼마 남지 않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앞으로 종 상향 또는 종 전환 가능성까지 내다볼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장님 이 지역이요.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책들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도 이런 상당수의 정책들이 강남 재건축 시장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형국이 좀 이제 형성되다 네. 보니까 어쨌거나 이쪽은 좀 호재로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의 가격 그러니까 기존에 조금 묶여있던 그 재건축이 지금 현재 정책에서 거의 다 풀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는요. 네.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지금 개포 주공이나 아니면 인근의 그 재건축 아파트들이 몇 달 사이에 지금 1억에서 2억 원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와. 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면요. 수익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입니다. 수익성이 좋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도 조합원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 자, 어디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조합원들 몫이 커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주 수요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요. 거기에 따른 이주 수요에 따른 그 전세가 상승이라든지 지가 상승이 더욱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가 더 활발해지는 지역이다라고 내다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음마아파트가 바로 인근에 있어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는 바로 볼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네, 주변 지역의 재건축 단지 이제 공사가 적극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 그 이주 수요도 만만치 않게 유입이 될 거란 말이죠.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매물입니다. 이제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건물을 일단 보면 뭐 이제 계약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이제 매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조금 오래된 거는 흠이긴 하지만 네. 어떤 부분들 좀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2003년에 준공됐고요. 일단은 우선 지층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가 한 대씩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학원이 바로 앞에 있다는 거. 그런 이점도 있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지었는데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잘 빠져 있고요.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하나고요. 방이 3개인데요. 방 3개가 모두 다 넉넉하게 구조로 짜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 가격을 전세 가격이 추월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또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근 일대에 지금 4억 5천만 원 미만의 이 정도 수준의 매물은 없습니다. 오, 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벼도 잘 들어오게끔 남향으로 이제 배치되어 있고요. 네. 이제 가격 점검하겠습니다. 매매 가격 그리고 임대 가격, 이 가격에 대치동에 과연 가능할까? 예, 네.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좀 점검해 주세요. 네, 매매 가격은 3억 8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 전세 보증금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고요. 실투자금은 6천만 원 되겠는데요. 자, 월세로 전환했을 때는 3천에 170만 원이 가능합니다. 은행 융자가 매달 약 70만 원이 예상되는데요. 실투자금 1억 2천만 원이고요. 매달 100만 원씩 그 순수 임대 수익을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1년치가 1,200만 원. 자, 1년 연수익으로 따지면 10%에 되는 매물이고요. 지금 현재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교육 그 환경을 중시하는 학부형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매물입니다. 아, 네. 첫 번째 매물 정보 점검하고 왔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3룸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우리 김철문 이사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느 곳이라 신당동이라고 하셨죠? 자, 화면으로 먼저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중구 신당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5, 6호선 청구역, 3, 6호선 약수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내년 2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인데 2중 4층입니다. 방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 보겠습니다. 2억 3,3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 1,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 2,300만 원이면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사님과 이제 말씀 나눠볼게요. 이사님, 추천 포인트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구의 중심 신당동인데요. 본 매물은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현재 약수역과 더불어 5분 정도, 그리고 바로 청구역 쪽은 더블 역세권인데 이 지역까지도 더불어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구하면은 상업과 업무 시설이 밀집한 지역인데요. 실제 전체 면적의 70% 정도가 그 상업과 업무 시설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제로 주거조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에 따른 공급이 부족한 지역, 그만큼 희소 가치로 인해서 임대 수익률이 우리가 중구 중심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월세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역세권에 있는 투룸인데요. 실질적으로 소액 2,300만 원 소액 투자로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 더불어서 향후에 임대 수익이 높아지면 그만큼 매도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세권 매물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위치가요, 동네 주변이 상업시설 많고 뭐 편의시설, 업무시설 네. 밀집되어 있는 곳이어서 또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오가는 곳이고 이 좀 수요층도 좀 두터울 것 같은데요. 주변 지역 좀 점검해 주세요.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먹자거리가 상당히 많죠. 다양한 지하철
노선과 더불어 대중교통 노선인데요. 여기 하면 뭐 족발집이라든지 인근의 신당동 먹자거리, 또 특히 이 지역과는 관광, 문화, 쇼핑, 대단지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여 중구 쪽은 명동, 남대문, 바로 인접 지역의 종로 상권이라든지 더불어서 을지로, 이 주변 지역의 마지막 그 상권의 밀집 지역 동대문 상권이 있습니다. 동대문 상권 하면 우리나라 최대의 쇼핑 문화센터가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바로 인근에 청계천 공원이라든지 바로 한강변 쪽으로 하면 남산공원, 또 인접 지역에 보면 다양한 호텔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이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외국인 수요, 특히 우리나라 내방하는 거의 외국인의 65% 이상이 이 중구 주변 지역을 관광한다. 이런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애국이 더 많이 알려진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 용산이라든지 바로 주변 지역의 왕십리, 그리고 강남 압구정동도 실질적으로 동호대교를 이용할 경우 약 세정거장, 그만큼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다양한 입지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들이 주변에 더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이미 다 지어질 대로 지어진 거 아닐까요? 추가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보면은 그 개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동대문 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상당히 노후화됐는데요. 이 주변 지역이 아주 신세대에 맞는 그런 상권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하면 실질적으로 보시면 밀레올의 두타라든지 인근 지역에 동대문 상권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데요. 점포수만 하더라도 3만 8천 개 정도, 여기에 전문적인 종사원이 16만 명 정도,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일 유동인구가 60만 명, 우리 명동이 100만 명 정도 되는데 거의 이 지역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개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창조 문화 산업의 전초기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쇼핑, 관광, 문화 이런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관광 랜드마크가 지금 현재 이 지역에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그 유동인구 조사만 하더라도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개관을 통해서 약 일일 유동인구 6만 명 정도 늘어났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 지역의 상권이 계속 팽창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롯데 피트몰이 개관을 통해서 실제로 대기업의 동대문에 처음에 입성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롯데에서 실질적으로 연매출 15조 원 이상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하루 한 달에 매출 1조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동대문 상권은 실질적으로 500억 이상 매출을 자랑하는 중심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개발 지역을 볼 수 있는데요. 중구하면 상당히 중심 지역이란 노후가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주변 지역의 재개발 지역이 10개 이상이면서 특히 신당역이라는 청구역, 약수역 주변에 이 대로변 지역의 도심 역세권 개발에 지금 입주기재 최소적의 그런 방편을 통해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도심권의 역세권 개발과 재개발의 이주 수요도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본 매물이 있는 역세권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중구 역사, 문화, 관광 콘텐츠 사업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 매물 주변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완공됐으니까 이제 동대문 개발 끝났겠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었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챙겨보고 있는 이 신당동 다세대주택은 그 수혜를 받을 만한 위치에 또 놓여 있고요. 이제 건물 볼게요. 내년 2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네요. 네. 이 건물은 교통편이 상당히 편안한데요. 바로 그 앞쪽에 6차선 대로변까지 직선거리로 50m 이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진입하시면 6m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가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 총 5층으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자, 1층은 기본적으로 자동문과 CCTV,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5층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 시설이 12인승 대형이 들어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매물 특히 고급 인테리어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거실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아트월, 소파를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투룸이면서 발코니가 있으며 내부에 기본적으로 투룸이전 에어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풀옵션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 호텔에 부럽지 않다. 그런 식으로 옵션이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매물 얼마면 접근 가능할까요? 가격 네.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역세권에 접해 있는 매물인데요. 매매 금액이
2억 3,300만원입니다. 상당히 저렴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 전세가로 환산할 경우 2억 1천 이상이기 때문에 2,300만 원 아주 소액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우리가 요즘 금리가 상당히 낮은데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실제 월세로 활용할 경우 실제 대출이 1억 6천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는 보증금 3천에 월세가 90만 원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서울권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투자 금액도 4,3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중간에 비용을 제하고도 안전적으로 10% 정도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4,300 투자한다면 한 달에 순수한이 45만 원 이상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다가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점검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한 개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한남 뉴타운 3구역으로 갈게요. 한남 뉴타운 3구역 다세대 주택입니다. 1993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고요. 3층 건물 가운데 3층이네요. 매매 금액이 3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에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원이고요. 이러면 실제 투자 금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내다볼 수 있겠네요. 한남 뉴타운 또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김연아 소장님 네. 매물입니다. 자, 추천 포인트 어떤 것들 가지고 오셨어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이 정말 끝내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본 매물 추천 포인트 첫 번째는요, 한남 뉴타운에서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1993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게 추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 자, 이 지역은 뭐 평균 4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 건물은 약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런 신축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가격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전환 다세대 주택입니다. 2003년 12월 이전이니까 2002년에 전환된 다세대 주택으로서 25평만 분양 신청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25평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신에 입지가 좋고요. 물건 자체가 감정가가 좀 높게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예상 권리가액이 지금 현재 이미 한 약 3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매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한 1억 5천 정도,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투자하시게 되면은 거기다 더 추가 부담금을 넣으시게 되면은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25평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도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금액은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확정적인 금액은 관리 처분 때 다시 나오기 때문에 본 금액 같은 경우는 그냥 계략적으로 앞으로 권리가액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라는 조합 설립 인가 때 받은 감정평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전세가 5천만 원 가능한 매물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요. 2억 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1억 2천만 원? 1억 네네. 2천만 원 맞나요? 맞아요. 네, 1억 네. 2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로서 지금 현재 한남 뉴타운에 제일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된 곳이 바로 이 전환다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환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1억 원대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자, 앞으로 원빌라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 때문에 다른 그런 매매 거래가 모든 가격, 그러니까 매매 가격 자체에서 가격 자체가 낮은 이 전환다세대가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전환다세대 주택이 한남 뉴타운 3구역 통틀어서 2개 밖에 매물로 나와 있지 않다라는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희소성? 예, 희소성까지 갖춘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워낙 이 지역은 뭐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네. 아직도 모르겠다, 난 한남 뉴타운 3구역이 뭐 어떻길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본 매물지 인근이죠. 바로 한남 뉴타운 내 자체가 개발이 됩니다. 자, 한남 뉴타운은요, 그냥 기존의 도로를 가지고 형성되는 재개발이 아닌 모든 그냥 다 쓸어버리죠. 다 쓸어버리고 지어지는 신도시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니 신도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상하기를 약
서판교를 예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서판교가 지금 용산 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고 한강 바로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 바로 왼편에는 70만 평이 넘는 민족공원이 예상되고요. 그 위쪽으로는 남산공원이 있습니다. 어허. 밑으로 한강이 있고요. 앞으로 한강 개발하게 되면 한강 유람선을 바로 앞에서 탈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를 가지게 된다면, 그리고 또 한남대교와 반포대교도 있지만은요. 바로 강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신분당선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교통까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요. 이 지역에 대한 투자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또 이거죠. 그래서 좋은 거 알겠는데 네.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네, 지금 현재 뭐 개발이 진행이 더디지 않겠느냐. 어떤 이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10년까지 내다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미 용적률 상향이 결정되고 나서 지금 벌써 건축심의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건축심의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축심의가 끝나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업시행 인가는요, 그 아파트 도면이나 아니면 어디에 어느 위치가 배치도라든지 설계 도면이 거의 나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 인허가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고 나면은요, 바로 시공사 선정에 들어갑니다.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고 나서는요, 관리 처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기간까지 저는 약 3년간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매물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건물은 어떤지, 가격이 궁금합니다. 정말. 정말 신축이에요. 1993년에 지어졌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주셔야 돼요. 네, 1993년이면 제가 20살 때인데요. 네, 1993년에 지어졌고요. 한강 조망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인이 깨끗하게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건물 상태가요. 앞으로 관리 처분 때까지 그 관리를 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은 지금 전환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이 약 13평이고요. 방이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지 지분은 8.2평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정가액을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은 매매 가격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매매 가격 3억 7천만 원이고 전세 보증금액 5천만 원이 있고요. 대출금은 2억 원이 가능합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매물들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서프라이즈. 네, 1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 저희 또 다녀왔습니다. 김은하 소장님의 매물이었고요. 정리통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3가지 매물 저희 점검하고 왔어요. 방송 이후에도 저희 안 쉽니다. 여기로 전화 주세요. 02-2077-6393번 계속해서 전화 열어줄 테니까요. 오늘 말씀드렸던 3가지 매물 정보 더 얻어가시고 싶으시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나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은하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는 박소연이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